자, 세상에서 살짝 느린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정은 본부장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투자 전략, 개장 전략 짧게만 듣고 가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부터. Balanced view. 밸런스드 뷰, 균형 잡힌 시각. That's what is necessary. 왜 갑자기 영어로 CNN도 아니고 그게 간단히 지금 필요한 거다. 간단히 하라면. 한국말은 길어지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네. 어떤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의미죠? 하면서 시작. 하면서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네. 개장 전략. 뭐 일단 월화는 조금 쉬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두 분 전략에 오늘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 딱 그냥 보내는 하루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도체 수급 연속적으로 들어온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 이제 미국장 눈치 보면서 할 거니까 그런 거에서만 지지를 잘 해주는지 여부. 근데 아마 약간 좀 크게 급등락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크게 급등락 없이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4% 마이너스 2693. 살짝은 아쉽네요. 근데 지금 양전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696, 2696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 마이너스 784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45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 420억 마이너스, 선물 시장에서는 1,100억 정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이렇게 삼형제가 다 떨어지고요. 1, 2, 3위가 다 떨어집니다. 1%에서 0.25%, 1%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요. 3반은 1% 올라서 94만 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SDI는 1.4% 떨어지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 상승, 그리고 밸류업인 하나금융, 삼성생명, 메리츠 요렇게가 1.3%에서 2.3% 정도 오르고 요 정도 눈치 보기가 지금 초반에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이렇게 1위부터 4위 종목들이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엔캠만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2.8% 상승, 휴젤도 3.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ASMR로 코풀기. 제가 먼저 할까요? 좀 코풀은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금요일날 말씀 못 드린 게 몇 개 있어서 네. 빨리 말씀드리고 빠르게 싶어요. 가겠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네.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머리를 헤어컷 했습니다. 네네네. 깔끔하게. 조금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네, 빨리 이거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뭘까요? 네, 65, 72. 맞춰봐요. 65, 72, 75, 62, 48, 71, 63, 86, 74, 80, 64. 뭐예요? 똑똑하신 번호님은 알아맞힐 것 같아. 모를 것 같은데. 민트도 알아맞힐 수 있고 명민준 씨는 못 맞힐 것 같아. 이러니까 더 맞추고 싶은데. 뭐예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래도 뭐? YTD? 아니. 이렇게. 그 경기 리세션, 한국어 영어 짬뽕인데 경기 침체. 네. 그거 우려는 많이 가셨잖아요. 일단은. 근데 아직도 7월 16일 날 우리 고점 대비했을 때는 네. 미국하고 한국 똑같은 게 있어요. 네. 미국도 필반은 마이너스 11%입니다. 7월 16일 대비했을 때. 7월 16일 대비. 경기 침체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IT를 중심으로 한 AI 고점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 11% 빠진 상태고요. 네. 한국도 지금 한 6% 빠진 상태고, 삼성전자가 8%, 하이닉스가 뭐 10몇 프로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소부장이 얼마 빠졌나 보니까 회복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100%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 100 마이너스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지. 7월 16일을 100으로 했을 때 저 정도 수준이다. 그치. 예.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 끝났다 하더라도 리커버리가 충분한지는 얘네들이 올라오는 각도에 달려 있는데요. 실적이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날 많이 발표됐잖아요. 그걸 쭉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판단하는 걸 각 종목 보는데 그 시간이 바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주목할 거 이겁니다. 주목받는 소부장이랑 화장품. STI, 이스페타시스, PSK 홀딩스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럼 소부장 뭐지 AI 고점 반도체 고점 논란도 많이 수그러 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슈들의 반등 속도.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네. 화장품 제가 좋아하는 건 우리 비슷한데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그거랑 다른 성격은 미국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실리콘2가 있잖아요. 이 리포트 보니까 저는 와닿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반등을 제대로 받으면 주목을 계속 받으면은 주식시장은 더 갈 룸이 있고 그런 낙폭 과대를 중심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밸런스드 뷰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밸런스드 뷰라는 것은 안 좋은 얘기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다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은 게 하나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도 한 군데 생겼어요. 그 정도가 있어서 밸런스돼 보지만 여전히 이런 정도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소부장 쪽에서 STI, 이스페타, PSK 홀딩스 쟤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러티브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있다. 실적이 좋았던 아니면 하반기가 엄청 좋던. 그리고 목표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난수표 같은 거 보여드리고 이거 보시면서 보시면 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이따가 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다 얘기 못해.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자, 하시죠. 보노님 뭐 눈에 띄는 업종이나 섹터, 뭐 테마 이슈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그리고 그 엠폭스 원숭이 두창. 네, 관련된 부분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시간에서 이제 금요일장 시간에서 전기차 배터리 또 관련된 부분들 전고체가 급등이 나왔는데 또 이제 주말 사이 또 화재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났죠. 국내에서 뭐 테슬라 불탔고 밖에서도 테슬라 200대 불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두 개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 세상 끝날 것 같이 올라갈 것 같고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니까 또 이벤트 있으면 또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향성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이 들뜨고 지금이라도 사 이럴 때 안 사야 되고 지금이라도 팔아 할 때 사시면 됩니다. 네, 맞네. 칼칼칼이 우리가 다 팔라고 하고 올라간 이유가 다 그런 거에 있다라고 맞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쪽이 일단은 방향성을 잡아 놓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약간은 좀 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성 관련된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요일에 이제 게임스컴 있고 목요일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 있으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이제 금융이랑 조선 쪽이 조금은 움직이는데 네. 금융은 증권주는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증권주 쪽이 하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가 순이익을 한번 찾아보세요. 순이익을 보시면 대부분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씩 올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 쪽 증시가 활발해지면은 아무래도 브로커리지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 땡기잖아요. 그럼 신용 이자가 그들의 아주 좋은 먹거리예요. 이자 거의 10% 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땡길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 정책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이랑 은행 쪽은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제 밸류업 쪽으로 부각이 된다면 금융 쪽에서는 이제 증권 쪽이 가장 좋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휴젤이나 요런 쪽 움직이고, 그렇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쪽이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 방송 엔터. 네, CJ ENM 뭐 이런 쪽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이게 연속성을 가질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번 주 내내 들어온 수급이 외국인이 1.8조예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온 게 1조 5천억입니다. 그럼 거의 이쪽에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이 지금처럼 조금 애매하면은 아마 이쪽에서 단기 차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증시에 좀 이렇게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서 이 하락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으시되 대신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단기적인 물량 소화는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서는 일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관심이 가겠어요? 약간 배당을 안정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남들 갈 때 또 못 갔었던 또 이제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군들 안으로 또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시장 안에서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 쪽을 봐도 사실 초반에는 완전 트레이딩 장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19 플러스 엠폭스, 모더나 플러스 뭐 저기 맥신, 뭐 백신 진단시약 뭐 이런 것들, 메르스 요런 애들 정말 조그만 종목들 진짜 짧게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건설기계 쪽에서는 전진건설 얘네 그 레미콘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얘네 신규 상장해서 얘네 조금 왔다 갔다 좀 매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딱히 아까 말씀하신 조선이랑 그런 저 밸류업 중에서 은행, 생명보험 이쪽 빼고는 딱히 뭐 오르나? 삼성전자시 2% 맞아요. 속된 말로 꼬라박고 약간 이거밖에는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매가리가 없는 초반에는 좀 눈치 보기 매가리가 없는 약간 이런 흐름인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 뭐 물론 당연히 이유를 막 뭐 100%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일단은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2700선, 나스닥 같은 경우도 3분의 2, 엔비디아도 떨어지기 직전 가격대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고점론을 뭔가 그래 지금도 괜찮아라고 할 정도의 뭔가가 나온다거나 아하.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정말 뭐 붐하고 뭔가 터트려 주는 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언제든지 팔아도 되잖아요. 왜냐 바닥권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30% 넘게 올랐는데 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거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이 이제 팔아버리면서 좀 주가를 눌릴 수가 있죠. 아니면 그거를 오히려 물량을 뺏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연속성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2694, 2696 요 정도인데 요게 딱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을 때 첫 번째 급락 파동 네, 나왔을 그때죠. 때의 그때 위치예요. 네. 딱 그때 위치. 그러니까 이거는 과하게 너무 뺀 건 맞다라고 요 정도는 올려주지만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있는데 너 뭐 돼? 약간 너 뭐 돼 장세. 너 뭐 돼? 더 올라 뭐 되는데 너 뭐야? 약간 그런 장세. 왜 10이야 그럴 것 같은데 왜 10이야 그럴 아니 유행어 너무 돼.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 상으로 올려주기에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위치까지는 좀 올라왔다. 아니 2,700이 그렇게 어렵나 모르겠네. 제가 너무 시장을 좋게 보나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삼성전자 2% 하락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 매일 오르고 내리는 건데 일단 아까 밸런스 뷰라는 것이 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네. 항상 2,700이 이슈라 그랬잖아요. 2635라는 것이 204 저기 그 지지선이 되고 2635, 2715가 한꺼번에 바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715. 예, 그런 거기에 이제 약간 상 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뭐 특별히 큰 우려를 부여할 건 없어요. 리포트 상으로 많이 빠진 거는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리커버리 강도에 대한 서로 눈치 작전 내지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고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료 슬슬 한번 보죠. 뭐 뉴스 별로 없죠? 저도 못 뜨는 거는 뭐 휴젤 뭐 이런 거. 페트론 이제 유상증자로 박살난 거 뭐 그 정도. 페트론 유증. 네, 그거는 뭐 근데 금요일 날 다들 알고 계셨어요. 주주 배정이었나요? 네, 주주 배정. 주주 배정으로. 펩트론 얼마나 떨어집니까? 15%? 근데 이게 왜 돈을 주주 배정으로 땡기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왜냐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밖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삼자 ABA 배정으로. 바이오나 이런 거는 밖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이게 거래가 진행되려고 하다가 무너지면서 지금 유상증자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이진 않아요. 나쁘게 보이죠. 네, 나쁘게 보여요.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어.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좋게. 문제다 문제 진짜. 알겠습니다. 펩트론 유증 이슈 그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우 본부장 아까 그거 자료를
빨리 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니요,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천천히 뭐 급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그 반도체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수페타나 아까 보여주신 그 종목들 네. 걔네들이 올라오는 건 걔네들 개별적인 이슈는 사실 안 중요하지 않아요? 냉정하게는. 왜냐? 엔비디아랑 이제 빅테크들의 뭐 좋은 얘기 그리고 걔네의 주가가 회복되느냐가 영순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으로 누구를 올릴 거냐의 문제 아니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급해서 한국증권에서 증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아. 그 앞에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었어요. 네. 미국 주목할 종목 미국 주목할 종목. 네. 한 개 보여주면 이거 먼저 막 얘기했지. 예, 근데 이게 식상하잖아요. 식상하니까 이제 그걸 한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많이 빠진 거에서 얼마나 회복했는가 봤을 때 아직 멀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엔비디아가 140딱 가면은 당연히 저절로 뭐 하이닉스건 그 장비 업체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달러라는 것이 PER 40배니까 쉽게 가지는 않는데 지금 벌써 126달러 됐으니까 중간 이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거만 보면 알지. 엔비디아는 저 이전에 7월 언제쯤 고점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 많았어요? 고점이 136달러였어요. 그 7% 빠진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많이 회복했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는 소리 해봤자 소리 안 받아줘. 우는 소리라뇨. 저도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징징대려고 나왔으니까. 아,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 거길 좀 그 안 되고요. 뚫어줘야 아니 그러면 7월 16일에 대비했을 때 그 다우하고 S&P는요 거의 회복했고요. 나스닥이 한 5% 마이너스고 아까 반도체가 마이너스 11% 필반 7월 15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8% 정도 7% 6% 정도 되나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가 미국보다는 뒤지지만은 필반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슨 떡락된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작은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지 큰 종목들은 선정까지 뭐하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빠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중소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하이닉스나 이런 건 먼저 올라왔잖아요. 네. 그 중소 종목은 아직 멀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힘의 비축이 더 있는가를 그 종목에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할 종목은 미국의 리더들이 안 가거나 덜 가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엔비디아고, 근데 엔비디아가 기준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졌고. 그 이거 레인지를 봤을 때 중간 넘어가니까 이미 어느 정도 회복할 건 한 거잖아요. 28일날 실적 발표되기 전에. 그럼 뭐 더 기다릴 거 뭐 있나 하면은 뭐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PER 35배면 네. 뭐 장기적으로는 150, 160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애플도 기다리는 거죠. 아이폰 16 나올 때까지. 마이크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로는 16% 올랐어요. 아세요? 무려 16% 올랐어요. 한국이 뭐 개떡됐을 것 같아? 안 해요. 하이닉스 정확히 16% 올랐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주는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필반보다는 우리가 그나마 좀 상황이 낫다. 우는 소리 그만해라.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채팅창의 의견입니다. 네. 명징징 중국 이름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진진 같네요. 왕진진. 왕진진. 낸시랭 그 남편. 왕진진. 알겠습니다. 뭔 명징징이 내가 언제 징징됐습니까? 여러분. 그러게요. 네. 그거 아닌데 사실은 소개시킬 리포트는 다른 게 있는데 네. 우리 본원님 갔다 오고 나서 본원님 갔다 조금 올까요? 여유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보노님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면은 뉴스로 넘어갈까요? 선물 수급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진짜 봐야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현선물에서 힌트를 좀 잘 안 주고 있어요. 잘 안 주고 있는데 오늘은 현물이 빠지고 선물이 이제 2천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어데이션 쪽으로 이제 현선물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현물에서는 지수가 또 양전을 했거든요. 물론 뭐 어차피 소폭 빠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좀 헷갈리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당일 단타 칠 거면은 요렇게 보합권에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특정 산업군이 싹 종목이 압축이 되고 그럼 그 안에서 빠진꼴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타는 이 종목 예를 들어 진단키트다 혹은 뭐 한농화성을 샀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리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만 체크하고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시장이 크게만 폭락 안 하면 어차피 돈은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스윙을 친다거나 아니면 좀 포트를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이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게 좋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1차는 랠리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등 추세는 충분히 나왔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까지 가는 그 두 번째 파동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판단하기가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증시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전반적인 봤을 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팅을 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그거를 넣어놨던 걸 좀 빼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면은 그게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선물이 따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하나 가지고 뭔가 되게 수급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하고 저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방향성이 무조건 요로 갑니다, 졸로 갑니다 어렵다. 라고 하기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찍어서 제 감으로 믿고요. 동물적인 감각으로는 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수치적으로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점 그거 좀 강조드리겠고 그다음에 일정 요게 이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나? 뭐 1%대 막 이렇게? 니케이가 밀리면 그럴 수 있죠. 지금 니케이 쪽이 마이너스 0.5일 때 우리나라 지수가 0.12 정도 빠지고 있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니케이가 빠진다라는 건 거기서 반도체가 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좀 채널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가 결국엔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결국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좀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고 왜 1조 8천억 사이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그거를 삼성과 하이닉스만 샀는지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만약에 돌아온다면 미국계가 돌아온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국 반도체 따라가는 수급 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다는 채팅들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콧구멍 요 사이에 지금 콧물이 갇혀 있는데 ASMR을 너무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여 있구나. 지금 매물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악성 매물이네. 이따가 저희가 한번 좀 이따 풀고 나서 다시 오셔야 돼. 알겠어요. 감긴 좀 나요? 그거 코로나 아니죠?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많이 아니에요. 원숭이 코로나면 두창? 원숭이 두창이 뭐 낫죠. 원숭이 두창은 말이죠. 그거는 그 감염된 사람이 70%가 네. 2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한참 다르잖아. 레벨이. 여기 레벨이 다르. 그 피지컬 컨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피부에 맞아요. 접촉으로 닿고 해서. 이런 네. 접촉. 받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만져요. 이렇게. 뭐야?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감기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네. 괜찮다는 의견이 좀 근데 있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한 5%는 죽어요. 원숭이 두창이야? 그 퍼테라티 레이트가 5% 정도 나왔더라고요. 치명률이 5%예요? 네. 그 코로나 완전 초반 때랑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고 계시고 코 한번 풀고 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네. 김정현 본부장님, 요거 한번 네. 여쭤볼게요. 잭슨홀 미팅 전에 베팅할 것인가, 미팅 확인 후에 베팅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우주의 기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감으로 네. 하는 건데 감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기 어렵지. 제가 뭐 천재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다음 말씀드린 거 지금 포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한 30% 현금이면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응 전략 그거 유지하시는 거에 의견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네. 그 리포트 필요하면은 제가 그 좋은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거 자동차 체크하는 거하고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두 개 리포트 말씀드리면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네. 바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반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는 19일 날 오늘 19일? 오늘 19일. 그러니까 리포트는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네. 미리 봤죠. 한국투자에서 나온 반도체 리포트인데요. HBM은 이상무. HBM의 이름이 이상무가 아니고 이상무. 이상무. 네, 그렇습니다. 네. 포인트는 이었습니다. HBM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죠. 네.
잘 그거예요. 파는데. 그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오늘 같은 날 빠른 날 사면 됩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그 건 왜 아닌데. 공급 과잉을 얘기하면 이 시기상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지. 예, 왜 공급 과잉을 얘기하면 시기상조냐? 공급 과잉 얘기할 수도 있지. 왜 난리야? 그런 거잖아요. 이 리포트 핵심은 그겁니다. HBM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핵심은 엔비디아가 안 팔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TSMC가 캐파를 증가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 미뤄진다는 미백. 리포트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안 미뤄져 영향 별로 없어요. 우리 그 기존에 있는 HBM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라고 리포트가 막 나왔잖아요. 그거를 믿으시면 엔비디아 당장의 실적 이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이던스는 모르지만 실적 이슈 없는 거예요. 실적 이슈 있으면 지금 2주가 있지 않습니다. 예, 실적 이슈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이제. 가이던스 좋은 거고. 그러면 TSMC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7월달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뭐라 그랬어요? 캐파 같이 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힘들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뭐라 했죠? 하이닉스가 D램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올리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어떤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맞으면 원래 계획이 10에서 15%인데 5%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니까 가격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HBM 공급 과잉을 얘기할까? 확실히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캐파를 엄청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미 있는 거를 풀리 가동해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이 초과가 될 수 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하니까 이런 계산인데 첫 번째 이 계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이렇게 트렌드 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있잖아요. 네. 그 예측이 엄청 차가 커요. 그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 이분도 클리어 커트하게 엑셀로 계산해서 주지는 않았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캐파 자체가 풀리 가동된다는 그 전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캐파가 가동이 안 된다. 엔비디아한테 오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HBM3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것은 내년 넘어가서나 다시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산적으로 HBM 캐파 가지고 해서 나온 거는 엔비디아나 TSMC나 정황을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시기상조고 이상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동감합니다. 네. 끝 넘어가고요. 네. 자동차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거는 제가 못 봤어요. 사실 못 보고 집에 가서 주말에 봤어요. 네. 주말에도 일요일 날 봤어요.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잤거든요. 피곤해갖고. 주무셔야 돼. 너무 피곤해. 네, 그래서 이제 올해를 나와서 우리 명민 앵커도 만나야 되고 네. 오너도 만나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일요일 토요일 날 자고 일요일 일어났더니 왜 하루 쉬면 꼭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 있었어요. 이게 있어요. SK증권의 애널리스트인데 자주 쓰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윤 애널리스트. 똑똑한 분인데 제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동차 이슈. 하이브리드가 열풍인 거 아시죠? 그런데 다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결론이 아니고 왜 갑자기 PHEV냐? EV는 수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SUV 선호하는 신차 거를 만족시키려면 플러그인은 네. 연료통도 있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충전 안 시키잖아. 이건 충전시켜야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끼임 애매한 건데 지금 이제 보조금이나 그것이 플러그인이나 EV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SUV 사이즈라면은 SUV는 크기가 크니까 플러그인을 하더라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캐파라든지 무게가 존나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나가. 2톤, 3톤.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의 단점이 SUV에서는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게 꽤 성장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 없습니다. 미국 시장 제로예요. 그래서 요것이 누가 하느냐? HB에서 기술 경쟁이 있는 회사는 빨리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누가 있죠? 기아, 포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테슬라는 싫어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GM, 폭스바겐 이게 중국의 OEM 등 같은 업체들은 그렇죠? 플러그인을 강화해서 마진도 높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유일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2차 전지 입장에서 있잖아요. 2차 전지 입장에서. 이 배터리 커패시티가 확 줄어요. 당연하겠지. 그렇죠. 테슬라의 대표적인 게 하는 게 한 90kW 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BYD에서 잘 나가는 있는데 걔네가 이거에 한 90kW 반 20%
20%밖에 안 나가. 아. 그러니까 배터리 소요량이 5분의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많이 확실하네요. 많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아직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직 큰 임팩트가 아니지만 성장이 제대로 되면은 자동차 업체한테는 플러스 니치를 하기 위한 거지만 2차 전지한테는 캐스미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있어요. 보면은 이 중국이거든요. 밑에가 내연기관차,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일반 전기차, 네. 맨 위에 있는 것이 얘네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우측에 보시면 성장률이 맨 위에 있는 게 플러그인이에요. 몇십 %예요. 거의 7, 80%잖아요. 지금 쭉쭉. 근데 내연기관차는 마이너스고 전기차도 성장률이 안 되고 있죠. 이런 트렌드가 중국에서는 클리어하다는 얘기고, 그럼 중국 말고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만 대, 5만 대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올라갔어. 유럽도 PHEV가. 예,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는지 와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잘 바빠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자동차한테는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산업에 대한 우리도 이야기를 PHEV 하면 좋은 거지. 마진 높아질 수 있으니까. 마진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비싸거든. 비싸요. 그 실제로 포르쉐에서도 카이엔 그 PHEV가 되게 잘 팔립니다. 하이브리드가. 근데 저도 다음 차 사면 PHEV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왜냐면 그 주차가 전기차 충전하는데 주차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지. 네, 하이브리드. 그리고 실제로 토요타나 렉서스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전기차 승차감이랑은 또 달라요. 이게 가솔린인데 되게 조용한 느낌의 가솔린의 승차감이랑 좀 더 비슷해서 기존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런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현대랑 기아차 매장을 갔다 왔어요. 와, 또 자동차 살라고? 제네시스. 아니요. 아, 제가 그 반도체랑 자동차 쪽이 장사 잘하는데 많이 눌려서 괜찮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차 잘 팔리나 해서 이번에 K8이 여기 IFC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K8이? 네, 어때요? 이게 이제 길가에. 다른 매장이 없어요. 여기만 있대요 지금. 그래서 봤는데 아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좀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전 예약 됐는지 네. 물어보러 갔어요.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쌓으러 가. 아직은 아직 안 났지. 그다음에 현대차 쪽도 이제 좀 큰 매장 가서 봤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어봤죠. 요즘 가격 할인해요라고 물어보니까 안 할 걸? 안 해요. 안 하지. 와. 우리 안 한 지 꽤 됐어요. 말하면서 엄청 이게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 그리고 그럼 신차 사면은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좀 인기 있는 모델은 6개월, 뭐 1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직도? 아직도. 그래서 대박. 이 자동차가 잘 팔리긴 하나 보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막 타는 척 하고 왔거든요. 타면 저만 갔어. 다 타봐야지. 그 시승 신청을 안 해가지고. 미리 안 하면 안 원래 되지. 안 해주지. 길가에 이렇게 전시돼 있는 것들은 길가에 있는 것들은 좀 비싸요. 예전에는 시승을 비싸고 바로 잘 해주게 됐는데 요즘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네. 그런 자동차도 확인하고 왔다. 네. 역시 길가에 있는 거는 비쌉니다. 그래서 들물 길가 홍삼 요거를 한번 보시면 나도 좋을 줘. 것 같은데. 주는 네, 거지. 이거. 예. 길가에 있는 거 비싼데 예, 이거. 저희가 비싼 거 가져왔겠습니까? 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길가에 있는 홍삼 들몰 길가 홍삼 33% 할인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짧게만 할게요. 여러분 또 이제 승질 내고 나가시니까 33% 할인인데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 홍삼은 뭐 다 효능은 아시니까. 근데 이게 공장식으로 공정하는 게 아니래요. 장인이 손수 만드는 비법을 바탕으로 딱 1년 동안에 10,000박스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일반의 공장형 그 홍삼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년에 10,000박스만 장인이 손수 이걸 손으로 만드는데 요거를 저희가 33% 할인을 해서 2주치가 67,000원 그리고 한 달치가 134,000원입니다. 근데 14포 2주치인데 2주로 먼저 드셔보시고 67,000원짜리 먼저 드셔보시고 느낌 오면 추석 때 명절 선물로 한 달 세트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른데? 이렇게. 네. 그래서 더보기랑 댓글란에 저희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 명절 때라서 좀 밀리더라고요. 그 배송이. 그래서 빨리빨리 시키셔야 되고 일단은 2주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요거를 더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년근 홍미삼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순수 홍삼 100% 사용이고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상태 안 좋은 좀 파삼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없고 6년근 홍미삼만 상품으로 장인이 직접 1년에 10,000박스만
그래서 67,000원 2주짜리 한 달이 134,000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주짜리를 먼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때까지 팝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파는데요. 그거를 요거를 빨리빨리 주문하셔야지 배송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끝. 괜찮아요? 네. 이거 먹어보니까 젤리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젤리, 구미. 콤비네이션이 잘 될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이게 맛이 달라요. 오리지널로 해서 그런지 이 자연의 맛. 사실은 유튜브 채널 보면 홍삼을 제일 많이 팔거든요. 그치. 그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홍삼이 제일 많이 남거든. 남고. 예.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퀄 낮은 걸로 물처럼 해서 파는 데 많아요. 그 맛은 엄청 남겠네. 예, 그래서 요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6년근 홍미삼. 100ml인데 적당한데? 네, 1년에 몇 박스 파나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몰 길가 홍삼 댓글에 더보기에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노님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시장 볼까요? 아니면 자료 볼까요? 우리 아까 일정 안 봤죠? 네, 일정. 맞다. 일정 봐야 돼요. 일정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엔터가 나쁘지 않은데 엠믹스의 컴백이 있습니다. 엠믹스 못 참지. 미니 앨범 컴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넥스지 일본에서 앨범 판매 있어요. 걔는 몰라. 그래서 이 JYP가 일단 2개가 있고 뭐 이거 나머지 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요일에는 게임스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독일 쾰른에서 시작이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좀. 안 나오나? 복제돼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넥슨,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작이 지금 잘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땅땅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FOMC 회의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요일 날 또 반영이 될 거고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결정이 있는데 거의 동결로 지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잭슨홀이 시작이 되죠. 이제 요날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연준에서 뭐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는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안정성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0.25bp 이 고정도가 떨어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FOMC 발언들이 있거든요. 여기 발언들이 있고 또 파월 발언이 있으니까 버스틱도 있고 네. 파월도 있고 네. 바도 있고 바보다는 보스틱이 중요해. 보스틱이 중요해요? 보스틱이 약간은 매파성이거든. 굴스핀이 약간 비둘기인데. 그래서 화요일 그 다음에 여기 또 파월 금요일 날 하니까 연쇄적으로 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자 관리자 지수 제조업 서비스 ISM. 구매자 관리 지수 ISM 쪽에서 나오는 거 이 데이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 착공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판매 쪽이 잘 되는지 그게 이제 목요일에 나오니까 목요일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그렇네요. 같아요. FOMC 의사록도 바로 전날 나올 거라. 네, 수요일 날 네, 여기 그쵸? 체크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요 수목이 결국엔 변곡점을 만들 거고 그렇네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2차 랠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를 하면은 이번 주에 미국의 그 민주당 네. 그 뭐지?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네, 있잖아요. 월요일에 적어놨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앞두고 이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해리스가 지금 7개 그 경합 지역에서 5개에서 앞서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해리스 경제 계획 발표. 뭐 하여튼 이게 뭐 엄청난 파급 효과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은 초점이 어딘가를 봅시다. 이 경제 쪽으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물가. 이거 물가잖아요. 물가. 20, 30대가 변수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먹고 사는 생계비가 중요하잖아요. 4개를 얘기했어요. 한번 봅시다. 식료품 가격 폭리하는 대기업들 냅두지 않겠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트럼프에서는 막 비난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식료품 관련되는 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여기도 주택 공급 뭐 이렇게 한다. 유통되면서 저 폭리를 취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식료품 가격을 제재하겠다. 연방 캡을 차원에서. 두겠다. 그렇죠. 예. 뭐 미국에서 거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그다음에
주택 하겠다. 이건 소재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고 약가이나 의료 채무 있는 거 탕감해 주겠다. 뭐 처방약 자기 부담을 2,000달러 얼마야? 한 300만 원 안 되는 거를 모든 미국에 도입하겠다. 이런 건 오히려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 나갔고 어쨌든 증세보다는 감세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나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바이든 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결론은 뭐냐면은 뭐 테크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원 신재생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 그 기조는 유지되고 이런 거에 있어 갖고 해리스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이 나오는지 네.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온 게 있고 전당대회에서 우리 달러가 원화가 갑자기 많이 강세가 됐죠. 네. 1,300 오른 얼마입니까? 1,360인가 50인가 많이 내려.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죄송합니다. 원화가 강세가 많이 됐잖아요.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빨리 원화가 강세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세 가지 요인들이 약간 충돌되고 있어서 제 결론은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이게 수그러들 것 같아요. 원화 강세의 각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빨리 원화 강세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미국에서는 지금 약간 짧게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할 네네. 때 재정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변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금투위에서 동결이라고 하지만은 동결 아니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결하면은 오히려 요거는 또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의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300 초반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다. 1,300 초반 갈 정도로 미국 금리가 막 50bp 한다면은 전반적인 주가에 안 좋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속도에서 너무 빠른 것도 사실은 해석을 아주 좋게만은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 경제계획 발표 플러스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 플러스 앞으로 다가오는 또 9월 초에 있는 TV 토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정을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이 분기점이다. 회의록도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잭슨홀 미팅도 다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날 수 있다. 자, 보로님 신문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금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 가격? 네, 저는 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이 2,537.8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현물에서도 2,50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주변국 대비했을 땐 금이 굉장히 싼 편인데 제가 이제 그쪽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이 좀 꽤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정보도 얻어야 되고 저도 막 사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 늘어나는 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달에 한 10%, 뭐 5%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쳤을 때는 네. 최근은 한 20-30% 이상씩 늘어날 정도로 어떤 게요? 커뮤니티가? 금 관련돼서 이제 가입하거나 뭐 커뮤니티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매나 이런 거래를 해보면 그런 데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뭐 1억짜리가 5분이면 팔려요. 금 1kg에 지금 1억 2천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싸게 나오면 그냥 5분 안에 팔립니다.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현물 금을 사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사서 물량을 잠그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수요는 나오는데 물론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전 결과적으로 이 금이라는 거는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우리가 버는 돈이 늘지 않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점점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금을 조금씩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도 160 그 N 달러가 160 정도 됐을 때 N도 되게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좀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누가 봐도 막 이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가격 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금은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년 동안 20% 넘게 올랐고 1년 반 정도 치면 거의 한 40-50%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금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국제유가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거냐 요거가 좀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전. 휴전. 일단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기타 다른 반대쪽은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WTI로 보고 그냥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오늘도 국제유가가 거의 1.8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전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중요한 거는 얘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질질 끌리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가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시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잘 되면 미국이랑 이스라엘만 좋은 거지 뭐 이란이나 이런 쪽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으니 그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지금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름샘님이 아저씨도 금리빨은 빼고 씹어 먹어줄 정도니까 금이 좋긴 좋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지용으로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금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조선업계, 조선업계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14.9%, 한조해가 4.4. 나머지는 이제 뭐 0.3, 0.3 막 이렇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HD 현대 이 마린 솔루션이 이번에 좀 급등도 많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조선업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요 조선 쪽도 뭐 전망이 너무 좋고 방산도 요번에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났을 때는 하락했을 때 수급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나 산업적으로 좀 튼튼하고 긴 사이클로 가는 쪽은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계 이익률 왕 HD 현대마린 솔루션. 많이 들고 오긴 했는데 네. 네, 너무 많아서 뉴스가 별거 없. 딱 많이 들고 왔는데 나머지 뉴스는 뭐예요? 헤드라인만 딱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거는. 하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거고 금리 인하. 네, 그다음에 패스. 요거 좀 중요해요. 뭐예요? 면세액에서 구매액 떨어진 거랑 면세. 그다음에 이제 GKL이랑 카지노 이런 데도 수익률 박살난 거. 그것도 패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중요는 한데 뭐 카지노 안 궁금해서 안 궁금해요? 죄송해요. 중요한 뉴스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거 체코에 이어서 40개국까지 이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확대되는 거. 다 중요한 건데. 그럼 빨리 가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중요한 건데, 정리 한번 하고. 중요한 건데, 약간 좀 시장이랑 좀 많이 관련된 거, 뭐 금이나 이런 거는 또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나 다 말하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약간 좀 관광이나 면세 뭐 이런 쪽은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주가 봐봐요. 그런 거는 약간 조금. 부채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구름샘님 드립 왜 안 받아주냐고 서운하시대요. 뭐 있었어요? 아저씨도 금리빨 빼고 다 씹어먹어 줄 정도니까 금이 좋긴 좋다. 어려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아저씨. 원빈 아저씨 금리빨 빼고. 알아요. 알겠어요. 받아줬죠. 알겠습니다.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김장국 본부장 아까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STI하고 PSQ 홀딩스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고. STI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반도체,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목표 주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5만 원, 5만 3천 원. 이번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한번 리포트 보실래요? 우리 보는 제목만 읽어주실래요? 맨 위에 거. 점진적인 개선? 네,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과 25년 PE 3.8배의 시너지.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잘 몰라도 느낌상. 점진적인 개선이 맞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명이 실적이 내년도 실적 이건 내가 읽을게요. 5,400억, 7,600억, 600억, 1,260억. 600억, 1,260억. 600억, 1,260억의 차이인데 목표 주가는 비슷해. 대체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별화가 나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할 때는 더해서 나누기 해서 그렇죠? 나누기 더해서 나누기 하면 이게 PR이 한 6배는 5-6배 될 겁니다. 그래도 목표 대비했을 때 아까 너무 많이 빠졌으면 찬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모멘텀은 리플로우 장비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3Q부터가 아니고 4Q부터예요. 그래서 실적을 이 친구만 믿지 마시고, 근데 이 친구가 한 이 리포트 이거는 또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업사이드는 여전히 나오는데 그게 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얘는 목표 주가를 이익이 낮음에도 높게 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 여기는 이익은 높게 했는데 목표 주가는 여전히 변화가 안 시켰잖아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버러티리티가 있는 거야. 새로운 모멘텀이 나면은 진짜 5만 원은 가는 거야. 그럼 거의 확실히 두 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면은 빨리 못 가. 빨리 못 가는 걸 반영해서 주가가 개떡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은 찬스일 수 있다. 올라가는 각도는 몰라도 이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PSK 홀딩스 우리 원본원님도 말씀들이 많이 했던 거 2분기 실적은 별로 썩 이렇게 뭐 의미가 안 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에 몰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목표 주가가 없는데 네. 하반기 성수기고 가장 중요한 뭐냐면 디스컴하고 리플로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리플로우는 아까 STI 나왔네. 얘는 리플로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경쟁사가 있어서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반 보더라도 이 전망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 점유율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감. 근데 이제 디스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찌꺼기 제거하는 거거든요. 현상할 때 찌꺼기 남는 거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디스컴의 장비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뭐 수요가 지금 100인데 다음 분기에 150되고 그 다음 분기에 200되고 이러는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7만 원 갔다가 지금 빠진 건데 안정적인 주식을 원하는 거는 아까 똑같은 STI는 작은 회사, 이거 3천원짜리 이거는 큰 거니까 안정적인 회사라면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지금 주가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질적으로는요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가 가는 거는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질적으로는 이런 주식들이 자리를 잡아야지 반도체에서 긍정적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작게는 이렇게 어텐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오후에 나머지 거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것저것. 근데 여론이 또 안 좋네. 보노님 저기 신문 다 안 봤다고. 사실 저는 내일 보면 되죠. 카지노 주식이 진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같이 좀 봐. 한번 시간 볼까요, 남았는데. 기사를? 진짜 궁금해지네. 5분 안 남았는데. 가도 돼요? 카지노 나 GKR 진짜 궁금했거든요. 카지노가 요번에 네. 근데 조금 수익성이 떨어진 게 근데 신박하지 않아요? 배팅을 하는 기업에 또 내가 주식으로 배팅을 하는 게 너무 신박하잖아요. 심각한 거야? 아니면 궁금해요. 리스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거 나머지 알았어, 다 기사 해주실래요? 여론이 그럼 안 요것만 좋네. 할게요. 요거는 네네. 좀 신기한 게 있는 게 그 지금 여행업계가 전반적으로 그 매출이나 이런 건 좋아졌는데 그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 외국계가 홀드율이라고 해서 그 카지노가 돈을 따는 금액을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홀드액 그리고 그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한 1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GKL이 요번에 6%대로 떨어졌어요. 와우, 말도 안 되게 떨어졌네. 네, 완전 어떻게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 그래서 드랍액,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배팅하는 거. 그 이제 하려고 돈으로 바꾸는 걸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그 칩으로 교환한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홀드율 자체가 완전 박살나갖고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중국 VIP 고객들이 돈을 너무 잘 따서 카지노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딜러에 따라서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예요. 작년 13%였어요. 그러니까 홀드율이 떨어져도 1%, 2% 정도 빠져도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6.5%로 훅 떨어 6.5%인가 그쪽으로 훅 떨어지니까 이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카지노가 완전 그냥 다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출이나 이런 건 잘 나오고 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얘네뿐만 아니라 이런 뭐 지금 항공 쪽도 그렇고 면세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캐파는 늘었고 이용객도 늘었지만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턴하는 딱 포인트를 잡으면 확실한 맥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 했죠? 응, 다 했잖아요. 네 입맛대로 할 거면 나 이거 안 본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다 동접자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딱 말씀하실 때도 뭔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바로 잘라요. 누가 됐든 그거는 뭐 그래서 욕을 좀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그 브라이언 리님께서 민준아 토요타는 PHEV 없단다 좀 알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타 PHEV 있어요. 있죠. 모델 2개 있고요. 이게 내가 하이브리드 15개하고 전기차 모델이 하나 있고 토요타 안 팔려서 그렇지 있습니다. 프리우스 프라임 있어. 없지 요거 않아. 플러그 하이브리드고 또 하나 SUV 같은 것도 하나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죠. 가죠. 네. 마감까지의 한마디, 오후장에 또 뵈야 되니까 한마디씩 해주세요. 번호님, 오후장까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냥 잘 버티자. 차분하게 잘 버티자. 똑같습니다. 밸런스드 뷰. 밸런스드 뷰, 균형 잡힌 시각. 이번 주 내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들몰 길가 홍삼처럼 여전히 여러분도 이렇게 꾸준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오늘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역시나 우리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투자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